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남기고 책으로 그리는 나 책그림이입니다. 오늘의 읽고 쓸 책 만나볼까요? 잊지 마. 네 말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에 관한 5가지의 시선을 보여주는 책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정원에서 출판한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인데요. 제목부터 좀 세죠. 예전에는 네 취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고전적으로 독서, 음악 감상 혹은 게임 이렇게들 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대답을 하는 세상이 온 걸까요? 심심하다고, 부러워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아무렇지 않은 듯 달고 그냥 내 기분이 별로니까 누군가를 타겟 삼아 상처되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행위들이 빈번합니다. 이 책은 말이 지닌 가치와 말을 내뱉음으로써 갖게 되는 무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10대들 혹은 어른들을 위한 옴니버스 소설집입니다. 표지를 보면 눈이 그려지지 않은 아이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죠. 교실 한켠에서는 한 아이가 귀를 틀어막은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주 괴로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우리 모두 고독해 보이는 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눈이 없는 다수의 인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표지에서부터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책은 주제가 정해진 단편집입니다. 일명 엔솔로지 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엔솔로지는 고대 그리스어 안솔로기아, 즉 꽃을 모아놓은 것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해요.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하나의 작품집으로 모으는 걸 말하는데 단편집이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놓고 여러 작가가 쓴 글을 모아놨기 때문에 작가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주제가 정해졌다면 누구는 꽃에 관한 설화를 재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꽃말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꽃을 주고받는 이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식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도 한 편 한 편이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단편집에는 총 5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조영주 작가의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 정혜연 작가의 리플, 정명섭 작가의 말을 먹는 귀신, 김희환 작가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 마지막으로 차무진 작가의 햄릿이 사라진 세상인데요. 제목들이 모두 심상치가 않죠. 그럼 한 작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정혜연 작가의 리플입니다. 개나 소나 다 가는 그런 데는 절대 싫어. 얘 뭐지?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니? 하는 분들 계시죠. 리플의 주인공 재혁이가 종종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재혁이는 외고를 목표로 전교 3등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남학생입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 없는 다른 한심한 녀석들과 같은 반인 게 늘 불편한데요. 스스로 겉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절친 대주는 그런 재혁이가 왕따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재혁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혁이의 인생을 뒤흔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공부하던 어느 날 재혁이는 눈을 의심할 만한 댓글 하나를 확인합니다. 2년 전 SNS에 올린 사진에 누군가 리플을 단 건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에 패드립이 딱! 이제 재혁은 범인이 누군지 추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친구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같은 유치원을 나온 친구를 추적하기도 하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재혁으로 인해 누군가는 중태에 빠지고 결국 재혁이는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해가 바뀌고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재혁이가 들은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개나 소나 들어오는 데는 싫다더니 개 됐네? 와우. 소설은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며 마무리되는데요. 또 재혁을 비롯한 범인의 심리를 보여주며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재혁이든 댓글을 단 범인이든 피해자라고 여겼던 내가 가해자가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는데요. 댓글로 인해 사건은 벌어졌고 그렇다면 감당해야 할 죄책감의 무게는 누가 짊어져야 할까요? 리플은 한국 스릴러를 대표하는 소설가 정혜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2013년 더블로 데뷔를 하셨고 복명아파트 꽃미남 수사일지, 내가 죽였다, 유괴의 날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와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혜인 작가는 사람의 저열한 속내나 혹은 진심인 듯한 말 뒤에 품고 있는 악의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리플에서도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작가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악플을 소재로 보여주는 작품 리플이었습니다. 울다가 웃어서 똥꼬털 300m, 냄새가 난다고 악취왕, 덜 멍청해서 덜청이, 눈치 보는 개를 닮아서 눈개. 한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제자에게 붙였다는 별명입니다. 일기장에 담임 선생님이 단 댓글 때문에 아이는 심한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꼈는데 일기장에 자다가 식은땀이 났다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네가 냄새가 났던 거구나. 그럼 넌 악취왕. 넌 돼지는 아닌데 코가 돼지 모양이야. 그러니까 네 별명은 돼지코. 한창 정서에 민감하고 예민할 시기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다니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어요. 이후 아이는 하루에 3-4번씩 씻기를 반복하고 또 손으로 코를 자꾸 주물러서 코가 빨갛게 헐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리고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마음에 비수를 확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시원한 한 방을 날려버리고 싶은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 가해자를 향한 최고의 복수를 다짐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조영주 작가의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누군가가 막 떠올리시죠? 바로 윤동주 시인인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는 지식인의 모습. 이 소설에서는 깨달음 이후에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작품 속 인물이나 장소가 윤동주 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아명, 그러니까 시인의 어린 시절 이름이 등장하고요. 작품의 주요 배경 중 한 곳이 동주서점입니다. 재밌죠? 그럼 소설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혜화는 17살의 나이로 캐나다에서 쓴 소설이 청소년 문학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천재소설가로 유명세를 날리게 됩니다. 5년 만에 귀국한 후 캐나다에서 자신을 글의 세계에 입문하게 도와준 동주 삼촌을 만나러 삼촌이 운영하는 동주서점에 들리게 되죠. 이곳에서 알바도 하고 사인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희선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고 심지어 친한 척까지 하는 희선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혜완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이유가 바로 희선 때문이었는데요. 희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도망치듯 그렇게 유학을 떠났던 겁니다. 희선과 마주한 혜완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혜완은 오랜만에 만난 희선의 얼굴에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사람 좋은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스쳐 지나간 불쾌한 표정엔 예전의 희선이 있었다. 이런 희선의 표정을 보고 나니 괜히 불안해졌다. 지금은 친한 척하지만 단둘이 있으면 태도를 바꾸는 건 아닐까, 역시 데뷔작을 보고 따지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겼다. 사실 혜완의 데뷔작은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겁니다.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지닌 주인공들이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바다에 빠졌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다에 못 들어간다던가 그 물에 대한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혜화는 소설을 쓰며 자신의 상처를 마주대했고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언젠가 자신도 상처를 극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혜완이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결국 내 안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요? 혜완은 자신의 소설을 다 읽었다는 희선이 당연히 내용을 보고 혜완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희선은 그때의 일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데요.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다수 앞에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유 없는 놀림, 말로 인한 깊은 상처는 당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희선의 현재를 파악한 혜완은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혜완이 생각한 가장 완벽한 벌과 복수는 무엇일까요? 조영주 작가는 소설 홈즈가 보낸 편지로 제6회 디지털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하셨는데요. 별명이 재밌어요. 성공한 덕후. 덕후라,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확 꽂힌다는 얘기잖아요.
홈즈에 꽂혀서 관련 소설을 쫙 내고 분홍색에 꽂히면 가방, 문구류 할 것 없이 온통 분홍색이고요. 작가의 덕질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한계에 치달을 때까지 뭔가에 푹 빠져 있어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작가는 말의 무게라는 주제를 떠올리면서 일생을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윤동주 시인을 떠올렸던 걸까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윤동주 시인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참회의 시간을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의 희선이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잤니?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양치하고 밥 먹고 어서 학교에 가렴. 집에서 가족끼리만 있어도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떨까요? 서기 2196년 세상은 더 이상 언어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소리,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로 자기 뜻을 표현하는데 일명 언스피커블 마스크를 쓰면 인간의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을 인체 센서가 대신 감지해서 전해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엄청 기쁠 때는 빰빠밤빠밤빰. 마스크에는 시냇물 소리, 총소리, 파도 소리, 자연의 소리나 경음악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걸까요? 차무진 작가의 햄릿이 사라진 세상은 3차 세계대전 중 핵으로 인류가 멸망한 이후 80여 년이 흐른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연합체가 세상을 다시 일구었고 5개의 대륙에 정부를 하나씩 세워 국민을 관리합니다. 이 5개의 정부는 다시 하나의 국제정부의 통제를 받는데요. 바로 Don't Speak. Don't Speak? 말하지 말라네요. 돈스피크 국제정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사회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가정마다 자동차, 주택 전부 다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무상교육, 문화 혜택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그들이 정한 하나의 규칙만 지킨다면 말이죠.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정부가 말을 통제하는 이유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말에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인류를 멸망시킨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유가 중국, 러시아, 미국 대통령의 화상회의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요. 말하는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집안 곳곳 또 거리 할 것 없이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높은 건물 전광판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지도자 돈 스피크가 연설하는 장면이 상영됩니다. 인간은 바벨탑 시절에 한 번 벌을 받았다. 신은 그때 인간의 언어를 없애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이후에도 나쁘게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오해를 만들고 모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서로 헐뜯었다. 그래서 신은 세상을 멸망하게 했다. 신이 노려보고 있다. 신이 다시 벌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돈 스피크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죄악이라고 여긴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시 말을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했는데요.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 빼고 모든 게 여유롭지만 이건 현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추억이나 공유 같은 말로써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것에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삶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스피크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레지스탕스, 일명 저항군인데요. 인간의 말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설은 큰 상처를 입은 저항군이 주인공 럭키의 집에 숨어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항군의 부탁으로 가방 안에 물건을 전달하는 임무를 럭키가 맡게 되는데 학문, 정치, 경제, 종교의 대리자를 만나는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가방 안에 든 물건의 설정이나 지도자 돈 스피크의 정체 등 뭔가 SF와 철학의 만남이랄까요?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앞서 전광판에 돈스피크의 형상이 연설하는 장면을 낭송을 해드렸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부는 말을 통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장면이 아이러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벌을 주면서도 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식시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세상에 말을 돌려놓을 마지막 관문을 럭키가 완수할 수 있을까요? 차무진 작가는 한국적인 소재의 근원을 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2010년 장편소설 김유신의 머리일가로 데뷔해서 해인, 인더백 등의 소설을 썼는데요. 특히 저는 이 두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차무진 작가의 팬이 되기도 했습니다. 햄릿이 사라진 세상에서 작가 특유의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인간에게 말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인간을 암흑에 가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이 노하지 않으려면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신선함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명섭 작가의 말을 먹는 귀신과 김희환 작가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 역시 독특한 설정과 소재들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정명섭 작가는 분야를 넘나들며 사실과 상상을 자유롭게 오가는 픽션 작가인데요. 역사, 추리, 종말, 좀비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가 정말 방대합니다. 말을 먹는 귀신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도록 만드는 귀신이 있다, 이런 설정하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심하게 놀린 주인공 때문에 충격을 받은 아이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시작해 놓습니다. 사건의 후폭풍이 주인공에게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소위 신상이 털려서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귀신을 떼내기 위해 무당할머니네 집에 보내진 주인공.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무당할머니가 주인공에게 건넨 말 중에서 이 말이 좀 인상에 남았어요. 세상에 틀린 말은 없고 잘못된 말이 있다. 그렇죠. 세상에 틀린 말은 없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정말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색이 다르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남자답거나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팩트일지언정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불쾌감을 넘어서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과연 주인공은 틀리지 않은 말이 잘못된 말임을 깨닫고 무당할머니로부터 귀신을 떼낼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은 판타지, SF,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소설가 김희환 작가의 작품인데요. 2017년 SF 어워드 장편소설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 역시 인류가 우주로 진출한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조적인 분위기의 두 도시, SPCT와 콘트랙트시티가 등장합니다. SPCT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반면 콘트랙트시티는 솔직한 도시라는 별명답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여과 없이 뱉어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로봇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엄청 웃겨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콘트랙트시티는 오늘도 졌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팀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군요. 공도 제대로 못 잡는 주제에 2명이나 부상당해서 중간에 나갔네요. 차라리 로봇이 출전했으면 고장이 났을 망정 이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오늘도 대패한 콘트랙트시티에게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희망은 31년째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제일 엉망인 콘트랙트시티 팀의 경기를 중계해드렸습니다. SPCT의 주인공 소녀가 우주철을 타고 다른 도시로 가던 중 티켓에 문제가 생겨 콘트랙트시티에 잠시 내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예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에서 자란 주인공은 친구에게 한 말실수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나름의 벌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콘트랙트시티에서 어쩔 수 없이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 와중에 예의나 돌려 말하는 점잖은 표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마주치게 되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런데 맨날 싸우는 콘트랙트시티 사람들도 나름 싸움을 중재할 방법은 갖고 있는데요. 바로 하프타임을 외치는 겁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 뒤에 다시 싸우든 화해를 하든. 여러분은 이 두 도시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엔 평소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싶어서 콘트랙트 시티에 말실수 때문에 걱정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솔직함과 예의 사이 누구나 고민해봤을 문제에 접근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에 대해 기쁘기도 때론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 상대에게 곤혹스러움을 준다든지 선을 넘는 말장난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내 오해로 오히려 상대를 억울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 때문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분노했다가 그때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됐을까? 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와 마주친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랄까요? 읽는 내내 다양한 감정과 마주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한 책을 재료 삼아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책을 읽어오시면 쓸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